다음 작품도 뭐,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재활용품인가요? 모양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핵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어, 아, 이거 거의 보면 다 그런 맞으신데요?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오, 거기서 파괴된 것들 뭐 이런 거 압축해서 보여주는 어,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가까이 보면은 이게 뭐 같으세요? 청동기 뭐 이런 제기 뭐 그런 거네요. 제기, 예. 예. 보시면은 이 작가는 인도의 수보드 굽타라는 아, 작가예요. 근데 네. 원자폭탄 맞나요, 그거? 아, 이 모양이 이 버섯 버섯구름 모양. 버섯 그럼. 맞네요. 모양이에요. 일단 다행이다. 원자폭탄 정말 터지는 것 네. 같죠? 저는 히로시마 얘기했는데 네. 인도라고 해서 또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아, 인도의 이 작품이 제목이 통제선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거기 한창 하고 있죠. 그쵸. 종교 네.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둘 다 핵 보유국이죠. 교육이죠. 예,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버섯구름의 이런 핵폭탄의 위험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형상화해서 만든 통제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수보드 굽타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활동한 작가인데 정말 세계적인 작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까 가까이 아, 보시면은 청동기 누세나 이런 거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실제로 음,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그릇, 그릇, 예, 요리 도구들을 양철, 이렇게 이렇게 합쳐갖고 주전자, 접착해서 네. 이렇게 형상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선이라는 의미는 두 간의 정치적 긴장, 그런데 각종 요리 도구들이 평범한 일상이랑 이렇게 현대 미술을 이렇게 재탄생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가 사실은 아직도 뭐 법적으로는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신분이 차이가 뭐, 그렇죠. 가족 있잖아요. 수지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깨끗한 물도 못 쓰는 빈민층도 있고 그런 거를 현상화했다라고 하죠. 작품은 아라리오 광장에 있는 건 아니고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에 그쪽에 있는 작품인데요. 같은 작가의 작품인 네, 거죠. 같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내일하는 건데 이것도 같이 주방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주방용품을 이 작가의 특징 이런 주방용품이나 스테인레스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부정한 것이 쉽게 오염된다라고 간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부엌에서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 용품, 그러니까 부엌용품이나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가장 큰 건 종교잖아요. 종교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종교적 가치관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신성하다는 작가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그러니까 이 스테인레스를 쓰는 게 가장 이제 깨끗한 깨끗하다, 오염되지 성분이다. 않는다. 스테인레스는 써도 물에 아, 오염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것도 서로 못하긴 한데 이렇게 그리고 우유를 많이 먹잖아요. 인도에서 그래서 우유 이렇게 배달하는 통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쓰는 오브제를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거로부터는. 네, 인도를 안 가봐서 네. 우유를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인도는 우유를 많이 먹나 보죠? 저는 인도는 카레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아, 제가 인도를 갔었죠. 아, 우유를 많이 먹나요? 인도에 짜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막 한두 잔도 아니고, 영국식, 네, 거기 홍차에다가 영국식, 그래서 거기에 우유를, 우유를 넣잖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유를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식민지 잔재네요, 일종의. 글쎄요, 영국이 인도가 우유를 많이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네. 근데 인도가 보면은 술을, 술을 신성하잖아요. 신성시하죠. 그러니까 소에서 네. 나오는 우유도 당연히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술을 먹지 않는데 우유를 우유는 나오는 그걸 거니까요. 먹나요? 저 그쵸. 잘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소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우유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못 죽이게 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도 소는 못 잡았습니다. 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정해져 있었고, 일본에서는 고기를 아예 못 먹게 했거든요. 말씀하신 그래요? 것처럼 소나 이런 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고기를 처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고기를 먹긴 했는데, 네네. 이 농번기나 이럴 때는 소를 못 잡게 했죠. 그래서 서민들이 실제로 소를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남긴 기록, 그 한일합방 하면서 남긴 기록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이북 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키가 18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의사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크다고요? 예, 그렇게 크다고.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건 있을 수 있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키가 180 정도가 된다. 근데 머리를 안 쓰고 뭐 이래서 키만 커졌다, 몸만 커졌다. 자기네는 머리를 너무 써서 이렇게 왜소하다. 이렇게 일본 의사들이 남긴 약간 일본 기록에 사람이 있는데, 작으니까.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정말 컸고요. 또 우리 뭐 육식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소를 함부로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대본 없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생각나는 지금 얘기 계속 막 있기 대본이 때문에. 없어갖고 엄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스포르구타의 작품을 다른 데서, 그러니까 리움이었나? 이렇게 전시회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그런데 되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뭔지 마음이 짠하면서도 약간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뭔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제가 막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설명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의 아무래도 작품이 우리하고 식민지 같이 겪었고 해방 비슷하게 됐고 인도가 식민지 역사는 길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네, 그래서 않을까요? 뭐 그 작품 보면 가슴이 아프다, 눈물이 나고 인간의 슬픔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의 삶과 문화, 뭐 모순을 표출한다, 뭐 그렇게 말한 이렇게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품을 많이 보지만 그렇게 많이 사전 지식을 갖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를 가기 전에 저는 가능하면 사전 지식을 안 갖고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찾아보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개념도 그럼요. 없죠.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근데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품 볼 때 그냥 너무 막 해석이나 저희도 지금 막 해석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보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데미안 허스트보다는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소르구타를 예전부터 좀 좋아하는 작가라서 좀 재밌어요. 약간 뭐 네, 다른 재밌고. 작품, 다른 네. 작가나 다른 작가 아니 작품인가요? 이 사람이 소르구타고요. 그다음에 예. 이분도 뭐 영하진 않으시네요. 네, 너무 이분은 빨리 넘어가서 다시 64년생이네요. 한번 64년생이요? 네네. 데미안 허스트랑 한 살 차이 나네요. 데미안 그쵸. 허스트가 되면 한 65년생. 살 더 많으시죠, 이분이? 네, 뒤에도 전부 다 자신이 쓰던 오브제들이 뒤에 다 있네요. 걸려있네요. 그쵸. 작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젊은 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 뒤에 보신 적 있죠? 건너편으로는 사실 본 적 없습니다. 지나간 적은 있는데 그래요? 땅바닥만 보고 가는 제가 이게 정말 큰데? 이게 바로 커서 안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땅바닥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신세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 작품은.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있어도 그쵸.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코에이 나와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이고요. 코에이 나와 예, 1975년생입니다. 75년생. 네네. 영화네요. 그쵸. 제일 영하네요. 그러면서 이 작품의 제목이 매니폴드라는 작품인데요. 매니폴드. 예, 매니가 여러 개를 뜻하고 그다음에 폴드는 접는다는 의미를 갤럭시 있다고 해요. 폴더. 네, 그쵸, 폴드. 네네. 폴드. 그래서 이 작품은 이게 그
여기 신세계백화점 충정점이랑 콜라보 해갖고 여기 공간에 맞게 제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높이가 13m고 무게가 26.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사람들도 지나가지만 저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정말 뭐 구름 같기도 하고. 근데 뭐를 접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형태 또는 파이프가 여러 계곡으로 나누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매니폴드는 정보, 물질, 에너지를 주제로 한 대규모 조각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점토의 구, 세포는 3D로 만들어졌고요. 중력풀에서 충돌하고 변형되는 가상 공간. 이 작업은 정보 시스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원의 중요한 문제를 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공간에서 뭐 물질의 이런 것, 변형, 이런 네.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독합화해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의 뭐 과잉 정보, 아무튼 여러 가지를 버블 형태로, 일종의 버블처럼 보이니까 버블 형태로 저는 구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구름 같기도 하겠죠, 버블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정보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이나 에너지원의 중요한 뭐 어떤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폴드라는 뭐 건물도 있네요. 그 매니폴드 작품을 제작했다 그랬잖아요.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작할 때 저렇게 가건물을 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킴 이번에 김창일 회장님이 여기 조각가하고 나누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새로 작품을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공간을 위해서. 그래서 김 회장님이 요청한 거는 이거라고 해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엇비슷한 조각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각광장에 독창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 새로운 근데 뭐 어디에도 없는. 벌써 낡은 거 봐서는 300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뭐 개보수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되게 많은 조각 작품을 뭐 공공 장소에서 봤지만 되게 새롭긴 하더라고요. 이런 작품 좀 처음 보긴 했고요. 그다음에 코에 나와라는 작가가 워낙 젊었으니까 지금 75년생인데 2013년도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45. 네, 근데 벌써 5년 전이니까 30대 후반에서부터 이 작품을 했으니까 좀 독창적인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니까 이렇게 밤에 보니 저각도에서 보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되게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작가 홈피에서 이 사진은 다운받았는데 확실히 좀 멋있죠? 네. 그리고 이 코에인 나와 작가가 이렇게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거는 프랑스 아닌가요? 예, 이게 루브르 박물관. 예, 루브르 박물관에 여기 설치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도 좀 하고 이런 작품도 하는 지금 되게 다양한 작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구름 모양의 작품도 하고 되게 좀 지금 뭐 현대 조각 이쪽 설치 쪽에서는 되게 다양한 작품을 하는 시도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국에서도 좀 뜨는 작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여기 뒤에 놔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유니클로 보이네요. 네,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는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에 91% 준 데도 있고 오사카도 한 50% 줄었더라고요. 뭐가 줄었다고요? 관광객이. 한국인 관광객이. 저번에 제가 뉴스 봤을 때는 50% 정도 줄었다라고 일본의 어떤 도시들은 90% 정도 준 데도 있고. 그쵸,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데. 오사카가 50% 정도 줄었다는 거에서. 오사카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요? 오사카도 한국인이 50%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도시는 별로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뒤집어 보면 아직도 50%는 오사카를 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분들 취향이겠지만. 근데 출장도 있고 사업차 가는 분들도 있어서 가족들도 있고. 그쵸. 근데 참
잘 서로 지내면 좋은데. 전 여담인데, 저 네. 일본 가서, 이제 일본 몇 번 가서 느낀 건데, 네. 전 처음 일본 갔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그분들의 친절함이 불편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너무 오랫동안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뒤에 있는 분은 저 때문에 한 20분 이상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 친절이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알려주고 하면 되는데, 뒤에 사람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저 때문에. 또 저는 그 사람이 알려주는데, 끊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의 이 친절이, 과잉 친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조작된 친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일본 갈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네. 저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급할 있죠. 수밖에 없죠. 공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늦게 간다고, 제 뒷분들이 늦게 간다고 해서 비행기나 아니면 오사카의 그 열차들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이 계속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일본에서의 그런 친절함들이, 좀 그랬어요. 불편하셨군요. 좀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첫 해외여행이 일본이었는데, 그냥 일본은 좀 안전하고, 여자 안전하죠. 혼자 가도 괜찮고. 한국도 안전합니다. 서울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천안도 안전해요. 그 한국어 안내표지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일본 안내표지 편안하게 엄청 잘 돼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은 그 안내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닥 안내 안 해줍니다. 그렇죠. 약간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안내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서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요즘 네. 분위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예. 반일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무튼 키슬링의 작품인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키슬링. 예, 이 미국 작가예요. 그래피티 아티스트고요. 그래피티 아티스트요? 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이게 그래피티 아티스트죠? 네네. 그래피티. 앞에 작품도 그래피티인가요? 앞에는 조각으로 만든 건데 그래피티를 그래피티를 조각화? 그쵸.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될것 같아요. 그래피티라고 하나요? 분류할 때? 전 그래피티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대본에 없는 이렇게 네, 이건 갑자기 조각인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네, 당황하네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피티를 근데 이게 조각으로 만든 거. 형상화할까? 네, 그렇게 형상화할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키스 힐링의 작품 2점 있어요. 아까 데미안스트 작품도 2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키스 힐링의 작품 이거는 제목은 없는데 부제로 피겨론 베이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겨론 베이비. 네. 뜻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피겨론이 뭔지 모르겠네요. 피규어 제가 잘못 피규어? 제가 잘못 피규어 말했네요. 베이비? 네, 피규어 베이비.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온 작품이었어요. 네, 피규어 베이비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각도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여요. 앞에서 본 거랑 옆에서 본 거랑 보면은 그렇겠죠.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피티를 이렇게 좀 조각으로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형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3차원적으로, 네. 2차원면을 3차원으로 바꾸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줄리아라는 작품이고요. 줄리아. 네. 재밌죠? 노란색과 춤추는 댄서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한 키슬링은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하위 문화? 그러니까 약간 굳이 하위 문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하위 문화의 낙서와 같은 거를 형식에 빌려서 회화 양식을 창조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이라서 이런 키슬링의 작품을 보고는 아니지만 그래피티 작품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낙서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간결하게 해서 그런 아트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여서 여기 가시면 키슬링의 조각품도 사실은 이런 그런 평면에 이런 작품이 많은데 이 사람이 키슬링이고요. 영화네요. 영화인데 영화할 때 죽었죠.
죽었나요? 네네, 90년도에 죽었고요. 아, 58년생인데 아, 90년도에. 영 했을 때 죽어서, 그쵸. 아, 근데 아쉽네요. 키스 힐링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별로 안 다루는 뭐 인종차별이나 반핵, 그다음에 동성애 인권운동, 에이즈 교육 같은 사회 문제를 좀 작품에서 많이 다뤄서 그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외부에 있는 이 야외 조각 전시장을 좀 작품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외 조각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을 마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천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예술사랑 예사님, 맞지? 네. 인사하시죠. 오늘 준비해온 거 다 못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대본 없이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